우리는 독재자 이러면은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느끼죠. 독재자가 좋다, 위대하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김정은이를 독재자, 김일성이를 독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평양에서 또 그 자기들이 말하는 북조선이라는 곳에서 과연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독재자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리마연에서는 문재인 씨를 보궐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가 이미 끝났다. 그래서 헌법상의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 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씨가 자신의 어떤 이상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사를 다 무시하고 또 법 없이 일들을 해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를 독재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를 독재자로 여기지 않는 국민이 반수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문재인 씨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로 되는 겁니다. 독재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그는 더 이상 독재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고 국가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통계의 객관성 그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씨는 무려 6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0%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율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통계의 정확성, 객관성은 논외로 하죠. 조사 대상 중에 60% 그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 참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줄 떨어진 엘리베이터처럼 아래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일을 방관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만 우민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땠는가? 물론 대다수의 조용히 자기의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내가 우리 편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런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 보수우파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선거에 아주 정열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지금 타격을 받았다.
마음의 병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특징이 몸을 아끼지 않고 광장에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소두목 밑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두목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소두목을 교주로 여기는 이런 수많은 작은 그룹이 생성이 된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그 소두목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도 잘못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잘못된 행동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지휘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쉽게 선동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점조직으로 움직인다 하는 단점이 지휘체계가 없게 되면 중간에 계속 변질이 돼서 이것이 마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미래통합당 찍지 마라.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다. 작은 군소정당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제 이것은 선거의 속성이 원래 1위, 2위에 몰리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운동을 한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원래 선거는 1위, 2위에서 결판이 나죠. 그런데 막바지까지 미래통합당 찍지 말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향이 없거나 좋은 영향은 못 주었거나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선거 때도 바로 선거 당일까지도 황교안을 공격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또 왜 그 짓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은 이낙연 후보하고 싸우는 그 선거구에서만 의미가 있는 인물인데 그것을 꺼내들고 계속 욕을 하면 결국은 미래통합당 망해라. 이런 효과밖에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효과가 없거나 좋은 효과가 안 나오거나 보다 그것이 힘이 있다면 나쁜 효과가 나오겠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으니까 투표 거부하자. 이런 투표 저런 투표는 하지 말자. 그것이 혹시 반대편에서 한 선거 공작에 휩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보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는 그런 취약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것들이 문재인 씨 측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이 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몇 배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 노력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부정적인 것은 만일 이게 증명이 되면 선거 부정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선거에 매진했죠. 그 결과 압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발판으로 이제 무려 60%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뭐 이거 지지율을 가짜로 쓴다 해도 이제 60% 써도 된다. 적어도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것만큼은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씨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치 숨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 문재인 씨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면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독재자. 그런데 그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자형의 수호자다. 교황 같은 수호자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대통령으로 또다시 나서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세계의 대통령을 자칭한 것은 지금이 처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큰 정치, 세계와 같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정치의 흐름을 그 맥을 짚어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문재인 씨는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나서 지금 아주 용기백배한 그런 상태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청와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K방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표준의 방역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K일상이 또 다른 세계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K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제된 생활. 자유세계에서는 대한민국 저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우리의 이 현실. 수많은 통제 속에서 국민들은 코로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따지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두 마디, 문재인 씨의 이 두 마디는 바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재인 정권의 선포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리아 시대의 기본 가치는 연대와 협력이다. 그런데 연대와 협력은 이 좌파들이 늘상 하던 이야기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이미 들어왔고 그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야기로는 앞으로 2년 정도는 이런 통제된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 생활을 해가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옆에 있다는 공포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 문재인만 보고 따라와라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다. 지난 2월부터 문재인 씨는 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기가 기회다 하는 구호를 외쳤죠.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 결국 북한과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또다시 김정은이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문재인 씨의 그 미적미적거리는 말투로 마치 자기가 허리를 숙이는 듯 하면서 상대방에게 스스로 나와서 개목걸이를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한 영웅이 돼서 나타난 문재인 씨를 보면서 결론은 한 가지이죠. 문재인 씨는 중국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소위 대박이 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문재인 씨는 어땠는가? 첫째, 무능하다. 그 다음, 외교 실패를 했다. 왕따 당했다. 경제도 폭망했다. 독재자에다가 통계를 조작했다.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바로 이러한 거의 지옥문 앞까지 내려가 있던 문재인 씨.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몽땅 파묻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코로나19였던 겁니다. 그는 일찍부터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총선도 끝났고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앞에 쌍두마차를 세워놨는데 하나는 K방역, 하나는 K일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의 대통령 문재인 씨, 그는 또 이번에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한반도의, 그러니까 남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한반도의 성자형 수호자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바로 그게 위대한 문재인 씨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게인 2017. 2017년 문재인 씨는 포부가 대단했죠. 세계를 돌아다니고 난생 처음 UN 총회에도 나가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사방에서 국빈 초청을 받고, 그런데 이거 2020년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국부가, 나라의 부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고 나라의 질서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문재인 씨가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문을 열어보면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가 이렇게 한반도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제일 분통 터져 하는 것은 김정은이겠죠. 김정은이 머리가 터질 지경일 겁니다. 문재인 씨도 현금 그리고 방호복을 흔들면서 내가 돌봐줄게,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문재인 씨는 지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세계 평화 대통령을 실현하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세계 평화를 지켜줄게 하고 다녔는데 실패했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김정은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들러리를 세워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2019년에는 어땠습니까?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쫓아가서 대놓고 노벨상 로비를 했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씨를 독재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제 그는 세계 코로나 대통령으로 다시 노벨상을 목표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씨 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 하필이면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터지고, 하필이면 중국이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리고 다른 서구 세계들이
엉망이 돼서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내 편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씨의 숙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듯이 그는 재수 옴붙은 자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바로 그 문재인 씨의 숙명, 그의 눈앞에 낭떠러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해보기로 하죠. 이렇게 지금 문재인 망상 제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든 총선 승리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놀라운데, 아니 문재인 씨가 그런 과욕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에서 180석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그 중에 단 한 명도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쩌면 한결같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가. 그 눈은 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180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찬 씨, 박지원 씨, 또 수많은, 이제 앞으로는 그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긴 세월 정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이래도 되겠는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총선 이렇게 치렀는가? 그들을 매섭게 질타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문재인 씨가 코로나 가지고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했던 그 문재인 씨에게 아주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두죠. 어떻든 문재인 씨는 이번 총선 승리를 망상 제2기의 그 에너지원으로, 그것을 태우는 기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그 대중들, 군중들은 앞으로 코로나 대통령 문재인이 세계 지도를 바꾸고 세계의 권력 구도를 바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 최고 정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의 1등 국가는 미국이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미국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또 김정은이 이들을 싹 다 자기 구두 밑바닥에 붙은 껌딱지로 만들겠다. 아니 지금도 그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세뇌가 돼서 머리가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심보라는 겁니다. 그 대단하다는 미국, 또 선진국들이 여럿 있는 그 유럽, 지금 보니까 코로나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 보도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미국쯤은 무시한다. 내놓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위비 협상도
막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주한미군에 있는 그 한국인 근로자들, 그거 우리가 따로 돈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협상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마치 그렇게 선언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재인 제2기 망상이 겉으로 드러난 하나하나의 증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브레인 집단들은 건재합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면 내가 오히려 그걸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씩씩하게 제2기 망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얼마 전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진단키트 전화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다 전화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이거 왜 했을까? 문재인 씨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바로 노벨상, 그것이죠. 다시 노벨상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씨는 코로나로 희망에 차 있습니다. 세계에 막 주고 있죠. 한국산이 최고다. 여러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방역물품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그렇고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진단키트 선전하고 전화해서 우리 거 주겠다고 하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게다가 코로나는 K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이다. 이런 보고서, 매뉴얼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벌써 표준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또 하나의 김칫국 마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씨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탄핵 안 당하고 무사히 퇴임하는 거, 그리고 노벨상 타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간 이명박 대통령,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감옥은 죽어도 안 간다. 이게 한 가지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가 어떻게 보느냐. 실패하여 자살한 자로 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씨의 롤모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선상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대단한 성자 행세를 하고 싶은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정당인지 문재인 씨의 가신들인지 알 수는 없겠는데 그들은 지금 아주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문재인 망상 제2기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거 참 큰일입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일을 벌이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쓰려면은 국회에서 견제를 해 주어야 하죠. 영국에서 일찍 이러한 의회 정치라는 것이 발달한 것은 왕의 돈줄을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했던 그런 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업 좋으니까 돈 얹어주자 이러고 있죠. 거기에 국민이 180석 또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학대받는 것을 즐기는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뒤에서 이미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코로나 관련 사업하고 또 문재인 씨 보궐 때 초기에 남북 구상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거창한 그거를 또 강행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씨의 남북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김정은이를 노예처럼 문재인 씨 돈으로 엮어두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의 사상 이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또 다른 김정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든 이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탈원전하고 또 무슨 친환경 어떤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이권으로 들러붙었던 자들 무수히 많죠. 이렇게 문재인 망상 제2기가 시작되니까 다시 이권을 노리고 들러붙는 자들이 또다시 붙어서 이 문재인 씨를 더 탄탄하게 지켜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잘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움직임이 방향을 겉으로 봤을 때 친중 사업을 아주 큼직하게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친중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겠다. 그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씨가 친중 사업에 바람을 넣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문재인 씨가 바로 시진핑을 한번 걷어차 주겠다 하는 그 대단한 야심을 품고 하는 게 아닌가. 이쪽도 봐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세계 대통령이니까. 현재 시진핑은 이 중국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엉덩방아를 찍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앞으로 좀 밝혀져야 하겠지만 세계에서 이 중국에게 혐의를 두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장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1대1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그 영역에 따라서는 이거 좀 망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문재인 씨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김정은이 할 때하고 똑같이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시진핑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했듯이 또 한 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것을 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숟가락 얹기 의외로 이런 쪽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멋진 중국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고 머리 숙이고 기어들어가서 엎으면 그만이니까 이제 이렇게 인기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씨는 시진핑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왕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
원한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의 원한은 무섭습니다. 그 혼밥에 대한 앙심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무모한가 하면은 지난 그 리마영 강의에 있는데 시진핑을 만났을 때 그 통역기가 안 들린다 하면서 그 이상한 쇼를 했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중국은 그것을 읽어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구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왕이가 한번 툭 치면 자기도 한번 친다. 뭐 이 정도 청년 같은 우기가 아직 살아있는 문재인 씨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씨는 힘을 많이 얻었고 더구나 무리하게 전에 같으면은 헌법과 법률과 대한민국의 그 헌정사 하다못해 국회도 지금까지 해오던 선례라는 것에 구속이 됩니다. 법률을 만들 때도 그 원칙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만드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선 삼권 분립이 깨어졌죠. 그 다음에 문재인 씨와 현재의 국회가 하는 것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펜 하나 들고 그림 그려서 도시계획하는 이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배려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피해갈 것이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한번 그들을 다시 살려준 것이 코로나19다. 보통 다른 이 자유세계 국가들은 이 코로나19를 지금과 같이 K방역, K일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하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절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정치적 인물인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얼마 전만 해도 탄핵을 추진한다든지 헌법을 위반하는 데 대해서 계속 국민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혁명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치 그 나치처럼 히틀러의 나치처럼 일사불란한 조직을 가져버렸다 하는 겁니다. 혁명체가 정치체제로 들어섰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세계와의 관계도 대략 어떤 것인지 이미 설정이 끝이 났죠. 우리는 사실상 고립이 돼 있고 문재인 씨는 세계 최강의 어떤 집단으로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세계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무슨 그 공상과학소설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마연에서 이렇게 국제정세라든지 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정치적 구도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시스템 그리고 리걸마인드 이런 것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은 그냥 이제 좀 나이가 많을 때는 소일하는 시간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현역으로 뛰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제2의 인생이고 새로운 직업이다.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물론 리마연 쪽의 욕심입니다. 그것은 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리마연에서 아이들 말로 머리에서 김나게 그 정도로 공부하고 또 논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곳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피커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전달도 하고 스스로 이해해서 주장도 하고, 그리고 리마연의 이 강의들이 외연을 넓혀야 한다.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논증이라든지 또 정권에 대한 경고, 헌법을 준수하라 하는 이런 것들은 널리 퍼져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수라는 것이 참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이제 거의 막다른 곳에 이른 지금 시기에 우리가 분발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살릴 그 마지막 세 사람의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또 대한민국이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즉시 일으켜 세워서 그 목숨을 구할, 그래서 다시 그 맥을 끊기지 않고 이어가게 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다, 이제 이런 것을 인식하자 하는 것이죠. 사실 지지율 60%, 그리고 이번 그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압승,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짓되고 부패한 이 땅을 어쩌면 좋으냐,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하고 지탱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 그런 것이죠. 지금 갓 14살 아이라도, 또 지금 120살이 된, 그래서 자기 몸도 힘에 부치는 그런 연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명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그 어렵고 누구처럼 어디 다른 그 채널들처럼 이익도 안 생기고, 뭐 쉽게 말해서 돈도 안 벌리고, 이제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왜 우리가 그 인기도 없는데 모여서 이런 거 하느냐? 그 답은 분명하죠.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이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가 좋다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로부터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얼마 전부터 리마연은 멤버십 1만 명이라는 그 목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리마연이 리딩 스피커가 되려면은 그 정도 돼야 한다. 그 정도 확고하게 헌법에 대한 인식, 리걸 마인드를 지닌 그런 만명이 있으면 그것은 무서운 힘을 지닌 정치 세력화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그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죽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타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미래는 알 수 없죠. 우리는 단지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의 그 열정, 우리의 그 의지, 이것이 이 목표를 이룬다면 단연코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을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